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정말 이게 말하기도 싫다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총구를 내부로 돌린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뭐 이른바 친문 인사들을 좀 청소하기 위해서 왔다, 네. 정리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저는 뭐 그 논란도 대단히 이제 내부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게 차도살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남을 동원한다는 게 차도살인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인사혁신처장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했던 것은 대통령의 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친명 전체의 어떤 좀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의혹을 살 수 있어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참을 수 없다. 아까 윤건영 의원 지적했듯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뭐 아까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의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쪽 면만 보고 발탁을 했다가 그런 자유분방함이 가져오는 이 요란한 여러 결과물들이 지금 뒤늦게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공직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직에서 계속해서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과 그냥 민간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거지.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그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데 이 진짜 멍청한 사람이야, 멍청. 문재인이 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야. 네. 한결의 삼면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이딴 막말 논란. 지금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정부 인사 원칙은 멍청이다. 박원순 성폭력 기획된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과거에 이 발언을 했어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막말 논란인데 어느 부분이 막말이냐 일단 찬찬히 좀 보겠습니다. 윤경훈, 아까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꾼이 몸 튼튼하면 되지. 과거 도덕성으로 시비 붙는 건 멍청한 짓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자리가 인사혁신처장이다 보니까 그럼 이게 인사 기준인 거냐. 도덕성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뭐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된다라는 게 인사 기준인 거냐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네.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뭐 유튜브라고만 돼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하고 한 얘기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가만히 돼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인사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이라는 인사혁신처장을 발탁할 때 저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도 했다면, 그러면 정말 실용주의 뭐 이런 거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있을 때, 민간에 있을 때 그 자유분방한 사고와 언행이 저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에 오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앞으로 그러면 공직 인사를 저런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만 최준욱이라는 국민통합비서관이 보수 쪽의 몫으로 아니면 보수를 아우르겠다는 생각으로 시켰다 하더라도 단순히 저는 내란과 계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 그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본과의 역사인식에서는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위안부들을 아예 부인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저런 얘기들이 네. 어떤 시점에 누구를 겨냥해서 한 얘기인가를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저런 생각이 앞으로 그대로 투영이 된다. 그런다면 그건 조금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거에 얼마나 과거에 썼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게 6월이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때문에 대략 한 달 전쯤에 있었던 발언이었었는데 이 발언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꾼은 몸 튼튼하고 일만 잘하면 되지 과거 도덕성 관련한 게 뭐가 문제야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 말고 오늘 조간들은 이 부분을 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최동석 인사처장 문이 국민 고통의 원천이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처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요. 네.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가지고 네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멍청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나진 않는데 몇 가지. 그럼 공직에 제가 나오시고 가지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인사혁신처장인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다 무능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닮아서 그런 거고 모든 고통의 원천이 이런 얘기를 대략 한 달 전쯤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같은 여권 내에서도 이른바 친문계로 분류된 쪽에서는 부글부글 할 만한 네. 일인 거거든요. 네.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정말 이게 말하기도 싫다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총구를 내부로 돌린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뭐 이른바 친문 인사들을 좀 청소하기 위해서 왔다, 네. 정리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저는 뭐 그 논란도 대단히 이제 내부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게 차도살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남을 동원한다는 게 차도살인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인사혁신처장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했던 것은 대통령의 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친명 전체의 어떤 좀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의혹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저도 이분 큰일 날 사람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12월이면 되겠냐는데 그럼 사기꾼 범죄자라도 일 잘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직이라는 말이죠. 이게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 청렴, 배려, 그다음에 포용 같은 이런 보편적 가치를 끌어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윤리성이 중요한 자리인데 뭐 사기꾼 범죄자라도 뭐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저는 이런 분을 혁신처장 갖다 놨다는 거는 정말 이 공직에 대한 어떤 기본 이념도 없는 분들을 아마 뭐 좀 누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청부 고용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더 위험하다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분들을 인사처장에 앉히고 네. 지금 뭐 강선호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에 앉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적재적소에 오지 말아야 될 인사들을 갖다 앉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준욱 비서관도 사퇴했잖아요. 네. 그분이 3월에 책 냈다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4개월 후에 인사하면서 3개월 전에는 책 검증 안 합니까? 지금 최동석 인사청장 검증하면서 직전에 했던 유튜브 검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안 했던 건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했다는 건지 지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오히려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인사수석도 없이 그다음에 뭐 비서관급과 총무비서관이 인사를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일종의 폐쇄된 이너서클에서 우리끼리 결정해서 간다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인식이 지금 위험한 결과를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추론이 돼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불식시킬 수 있게 저를 좀 설득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수영 의원님은 상당히 높은 상태로 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윤건영 의원이 이런 글도 올렸어요라고 말씀하셨죠. SNS를 같이 볼까요? 윤 의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불법 개헌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말하기도 싫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친문계의 대표적인 지금 의원인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게 그래서도 상당히 지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실 어제 저 법사위에 나오기 전에 한 14분 전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 관련해서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언행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오후 1시 46분에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부터 법사위였었는데 법사위 들어가기 전에 올렸다라는 거죠. 먼저 일단 인정을 하고 법사위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취지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윤경호 위원님 또 지금은 이 계정 자체가 다 그냥 비공개가 지금 또 된 상태입니다. 사과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비공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지적을 받은 거죠. 흔히 말하는 컨트롤 타워로부터 네. 여론을 본인이 생각하는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거하고 인사권자 주변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여러 정보들이 취합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최동석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여론과 더군다나 최동석 후보자가 아니군요. 최동석 인사처장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참을 수 없다. 아까 윤건영 의원 지적했듯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뭐 아까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의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쪽 면만 보고 발탁을 했다가 그런 자유분방함이 가져오는 이 요란한 여러 결과물들이 지금 뒤늦게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공직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직에서 계속해서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과 그냥 민간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용주의라는 이름 하나로 그냥 넘어가려면 결국은 성과, 결과 이건데요. 그거에 따르는 그 과정에서는 얼마나 처신이 신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실용주의를 가장 우선으로 삼고 가려면 일단 성과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성과가 뒷받침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나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윤경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